자, 이번에는 이제 17번 다시 갑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맞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맞죠? 자, 주민세는요,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래서 이거 틀렸는데 7월 1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 잘 공부 안 했는데요. 이건 알고죠. 이거. 재산세는 언제? 6월 1일. 맞죠? 지역자원시설세도 6월 며칠? 1일.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자, 6월 10일 날 국내 소재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양도 단계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뭐가 있어요? 감면세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려요.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은 거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 감면받은 거 없으면 농어촌 특별세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맞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재산세 낼 때 따라가니까 양도랑은 관련이 없죠. 종합소득세, 개인이 부동산을 팔 때 사업자면 종합소득세 내고 사업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내고 소득세 맞죠? 네?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팔면 종합소득세 낸다니까? 사업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양도랑 관련이 있잖아요. 다음,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낼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내야죠. 그래서 양도랑 관련이 있다. 농어촌 특별세, 취득보유 여기 양도소득세 뭐가 있으면 감면이 있으니까 농어촌 특별세 따라가요. 그리고 인지세 사고 팔고 양도랑 관련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세 빼고 몇 개? 5개. 이거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부동산 팔았어요. 그럼 종합소득세 내고 사업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내고 부동산 팔았을 때 두 가지예요. 사업자냐 아니냐. 그죠? 이거 낼 때 이거든 낼 때 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10% 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4번. 다음 1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하면 2%를 빼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 지방세법 11조 1항 주택이 아니고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판매 등기가 된 건 진짜 매매 아니죠. 맞고 등기합니다.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뭐 했어요? 취득. 이때 개수는 뭐죠?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면적이 증가됐으면 원시 취득이고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 증가는 간주 취득이다. 그럼 면적 증가되지 안 했다? 그럼 가격만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 증가된 것만 내. 그래서 이건 1000분의 얼마? 20. 1000분의 얼마? 20. 민법 규정에 뭐 재산 분할 이거는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취득 아니에요. 그러나 등기는 내야 된다. 그죠? 다음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목 취득. 벌채는 자르는 거죠. 나무 자르면 취득세 안 내. 다만 등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몇 번이에요? 틀린 거는 니은 틀렸죠? 예, 그래서 몇 개? 기역, 디귿, 니은. 답은 4번. 여기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아니라 가격 증가는 소유권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취득세 몇 프로? 2%. 다음 20번.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유상승계 취득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그런데 등기가 뭐하면 빠르면 등기한 날로 가죠. 여기 보세요. 매매는 뭘로 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한 날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맞잖아. 등기가 빠르면 등기한 날, 등기가 늦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죠? 다시 한번 유상승계 취득은 언제 취득이라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근데 사실상 잔금 지급하기 전에 뭐를 하면? 등기 먼저 하면 등기한 날이니까 둘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로 한다. 맞잖아. 예. 다음.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맞죠? 예.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를 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맞죠? 그러면 민법의 점유로 인해서 점유시효 취득은 양도소득세하고 틀려요. 양도소득세는 날짜 계산할 때 점유를 시작한 날 취득한 걸로 봐. 근데 취득세는 등기해야 취득이야. 취득세는 등기해야 취득이에요. 20년 이상 점유한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취득. 그죠? 그래서 점유를 개시한 날 틀렸다.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등기를 해야만 취득이야. 다음,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 왜? 면세점이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하고, 여러분 연부도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이에요. 근데 연부금 주기 전에 먼저 뭐를 하면? 등기하면 등기한 날로 가죠. 그러니까 응용하면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맞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4번. 양도소득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등기가 빠르면 등기한 날로 가요. 다음 21번.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 뭐죠?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취득하는 건 취득세 내지 마라. 비과세. 맞죠?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내지 마라. 두 번째, 국가 등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취득하는 건 어떤 걸 취득하든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1번은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해서 국가에 주려고 취득해요. 그런 거 취득세 내지 마. 2번은 국가 등이 자기들 이름으로 취득하는 거 취득세 내지 마. 다음, 임시응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1년 안 돼서 없어질 건축물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건 과세한다. 과세. 1년을 뭐하는 거? 초과. 과세. 그래서 맞고 4번 신탁법에 신탁 등기가 된 것으로 인한 무슨 재산? 신탁 재산은 소유권 이전할 때 거래가 아니야. 사고 파는 거 아니야. 신탁 재산하면 읽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신탁 재산은 맡긴 사람과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 거래가 아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신탁 재산 하면 뭐는 내야 돼? 재산세
종부세는 내요. 누가? 위탁자. 그거야. 신탁재산 나오면 세법에서는 세금 안 내. 다만 뭐는 내? 재산세하고 종합 부동산세는 맡긴 사람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러나 신탁재산 왔다 갔다 하는 건 매매 거래가 아니에요. 다음 5번 공동주택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대수선을 포함해서 취득 중에 9억 원 이하 주택 관련 개수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한다. 이런 거 규정이 있는데 틀렸어요. 왜? 대수선을 포함한다. 여기서 틀렸다. 대수선은 뭐하고 제외. 대수선이 뭐예요? 기둥 같은 거 있죠? 해체하는 거. 구조물을 다 뜯어 고치는 거. 그런 거 그냥 놔두고 개수는 뭐죠?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그게 개수죠. 그런 경우만 비과세야. 대수선은 기둥 같은 거, 벽, 지붕 이거 다 뜯어 고치는 거죠. 그런 건 뭐하고 제외.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다음 22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서 가액이 뭐였어요? 증가됐죠? 그럼 증가된 거에 대한 등록해야죠. 무슨 등록이야? 지목 변경 등록. 등록면허세 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참고로 지목 변경은 무한 부분? 증가한 부분이 있죠? 지목 변경은 취득세는 2%야. 왜? 등기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특례세율 간주취득 2%. 그리고 뭐 할 때? 등록할 때는 한 건당 얼마? 6,000원. 지목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한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2% 내고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6,000원 내고 등기해요. 맞아요. 다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이 있는 곳 소재지로 하며. 맞죠? 그런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틀렸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요 기본이 뭐야?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 물세. 물세니까 주소지란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소재지에 부동산 있는 곳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그죠? 부동산 뭘로 간다? 여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 원래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야 소재지. 그런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 면세점.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안 내죠. 안 내니까 등기 못 하잖아. 그럼 등기하려면 뭐하라? 등기 등록하려면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맞죠? 다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로서 요거 등록면허세에서 두 번째로 많이 기출지문 나온 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을 해서 가격에 뭐가 있으면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맞죠? 변동이 없으면 사실상 취득 가격. 그죠? 다음 등록면허세에서 기출 지문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지문 5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뭐를 하면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이 지문 4번 5번 지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등기소 중심으로. 다음 23번 재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하면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분리과세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기본이 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분리과세 맞죠? 다음 경작하지 않고 주거지역에 뭐가 있어? 농지 있을 장소가 아니잖아. 비사업용 종합합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이죠. 따로 떼서 세금 많이 내야 돼. 분리과세 맞고,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공장, 주거지역은 주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 공장 있으면 안 봐줘. 어디로 가? 별도합산이다. 별도합산. 만약에 시지역의 주거지역이 아니라 무슨 단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니까 분리과세. 그죠? 예. 다음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동영주 문제 풀어보시고 이제 3일 남았죠? 네? 시험 보러 가려면. 그러면 뭐 봐야 돼? 세법은. 네? 동영 오늘까지 했으면 이제 동영 제쳐놓고 뭐 봐야 돼? 그러니까 유튜브 해서 올려놨는데 왜 안 봐? 시험 보러 갈 때까지 3번만 봐라 이거지. 그러면 된다니까? 해줘도 안 봐. 황당한 사람들 많어. 어저께 올렸잖아요. 그저께 올려놨죠? 강의 4강이야. 4강인데 한 강의에 15분이야. 15분이면 득전화 취득세 등록면허세 15분, 재산세 종부세 15분, 양도세 임대소득 15분, 조세 총론 7분. 이러면 73개 치면 다 외울 수 있잖아. 한 번. 설명 듣고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하라 이거지. 자, 그나마 그거라도 하고 가야 시험 장소에 가서 위안이 될 거라 이거지. 다음 24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법원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았죠? 그래도 재산세 내야 돼. 누가?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죠? 공부상 소유자는 낼 능력이 없어도 납세 의무자를 해놔야 돼. 세금 받으려면. 왜? 공매 처분되면 당해세잖아. 당해세. 다른 것보다 당해세 먼저 가져오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있다. 파산 선고 받아도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다음 공동소유 재산은 지분권자예요. 지분권자. 그러면 뭐?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본다. 맞죠? 다음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권자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 사용자. 사용자. 맞아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이 양도 양수. 이 얘기 봐. 사구, 팔구. 언제 날짜? 과세 기준일이 언제? 6월 1일 날 사고 팔았죠?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 양수인, 취득한 사람이 내야죠. 양도인, 파는 사람은 안 내. 틀렸죠? 양도인이 아니라 뭐? 양수인 또는 취득한 자, 매수인. 그죠? 다음 신탁법에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누구를?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 등기 안 했어도 6월 1일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2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여러분 주택은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니까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그런데 20만 원은 뭐일 때?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7월 달에 고지서 발부. 그죠? 그런데 2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랬죠? 그러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죠? 다음 2번.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뭘로? 고지서로 발급한다. 맞죠? 여러분이 김포시 안에 여러 군데 땅이 있어도 김포시장한테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으로 나온다. 맞아요. 그럼 토지 말고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과세 대상 물건 각각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든가 아니면 뭐요? 종류별로 한 장으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김포시에 여러분이 상가 건물 5개 있으면 고지서 5장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합쳐서 고지서 한 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뭐는 토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고지서 한 장. 예. 그래서 맞고 재산세 징수하고자 할 때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늦어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하라. 맞죠? 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등기가 안 됐다. 그런 경우는 주된 상속자가 신고해야 돼요. 누구누구가 상속받았다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 아니에요. 며칠? 15일 이내 신고를 하라. 10일이 아니라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틀린 건 5번. 그죠? 예. 다음 26번 종합부동산세 다음에 대한 설명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틀린 거. 이 얘기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과 누가 배우자가 이 얘기는 부부가 이 얘기죠.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은 다른 세대원 하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주택이 없어. 그러면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하나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죠. 그럴 때는 각각 주택으로 보는데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겠다고 뭐를 하면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맞죠? 하나의 1주택자가 합산 배제 신고한 뭐 등록 문화재 주택까지 해서 지금 주택 몇 개요? 2개. 이럴 때는 문화재 주택은 주택으로 안 봐. 그럼 주택 몇 개로 봐? 하나로 본다. 맞죠? 예. 주택 하나하고 문화재 주택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으면 문화재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그건 주택에서 빼. 그럼 주택 하나로 본다. 3번. 한 세대가 일반 주택하고요. 임대 사반원 주택이 있어요. 그럼 주택 몇 개야? 2개. 이런 경우도 임대 사반원 주택 말고 일반 주택에서 소유자가 실제로 뭐하고 있으면 거주 살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기 보세요. 임대 사반원 주택이 예를 들어서 주택 5개 있어요. 그런데 4개는 무슨 사업하고 임대 사업하고 하나는 가족이 뭐하고 있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가족이 살고 있죠? 그럼 이건 주택으로 안 봐. 2개든 3개든 이건 주택이 아니다. 그럼 얘는 몇 개로 봐? 하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서 12억 빼죠? 12억 빼고 계산하잖아. 1세대 1주택은.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 빼고 계산하죠? 이렇게 차별되잖아. 예.
자, 그래서 맞고 1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로한 생략하고 여기 보세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하고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주택 있죠? 다른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을이 소유하고 있고 요 토지는 누가? 갑이 소유하고 있다. 그럼 생각해봐. 갑은 온전한 주택 몇 개? 하나. 그리고 토지만 가지고 있죠. 토지 가지고 있는 건 주택이 아니라니까. 그럼 얘는 뭐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맞죠? 예. 다음. 그래서 요것도 맞고, 다음 5번. 주택 하나 하고요. 상속받은 주택 2개죠? 그럼 주택 몇 개야? 2개. 이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 근데 조건이 있네. 몇 년까지만? 5년. 10년이 아니라 몇 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상속받은 주택은 5년까지만 봐줘요. 근데 여기는 몇 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틀렸죠? 몇 년 지나지 않은 거? 5년. 이럴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자, 다음 27번.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외국에 있는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예요. 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고 외국 부동산 임대를 해도 과세하고 비과세 안 줘. 외국 건 무조건 기본이. 자, 그래서 과세한다. 맞죠? 다음. 해당 연도 총수익금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본인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합치거나 아니면 뭐요?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여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틀려. 분리과세한다. 틀려.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니까. 다음 3번.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무슨 주택?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틀렸죠. 여러분, 임대는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아니니까 매매 가격이 없어. 빌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실거래가 아니지. 없으니까 뭐 기준시가,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 12억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세는 팔았죠. 팔았으니까 뭐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죠. 임대는 파는 거 아니니까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할 때. 다음 4번. 2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아닌 2개의 주택하고 2개의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가는 무조건 간주 임대료 계산해. 상가는. 그런데 주택은 몇 주택?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주택 2개 가지고 있고 상가 건물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보증금에 대해서 상업용 건물 있죠?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해서만 뭐 계산한다?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들어간다. 맞죠? 왜? 주택은 3주택 이상일 때만, 그것도 보증금 합계 얼마? 3억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해요. 그래서 2주택은 간주 임대료 계산 안 한다. 다음, 주거용 건물 하면 주택이죠.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뭐는 결손금, 손해본 거 있죠. 이건 뭐 한다?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 뭐한다? 공제받을 수 있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 12억 초과. 임대소득은 빌려준 거니까 실거래가 없으니까 기준시가 12억 초과. 이렇게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 아버지 상가 부동산과 아들의 임야를 뭐했어요? 교환.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교환은 인정해줘. 뭘로? 매매, 양도. 그죠? 양도 과세. 다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한테 소유권 이전은 매매가 아니에요. 왜? 담보로 맡긴 거니까. 돈 빌려오면서 담보로 준 거지 파는 거 아니에요. 양도 아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보류지로 메꾸거나 환지 처분 이렇게 나오면 매매가 아니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로 주는 건 양도지만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 아니에요.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매매죠. 유상. 근데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을 뭐한 거? 제외한 부분은 증여잖아요. 증여. 이해가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그런 단어 없으면 증여예요. 자, 다음 29번.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격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 인정되는 거 모두 몇 개인가 탄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다 뭐하고 있다? 수치 보관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취득세 낸 거, 등록면허세 낸 거, 기타 부대비용, 취득 가격에 뭐한다? 포함. 다음, 엘리베이터를 점검하거나 냉난방 장치 수리비용 안 돼. 수리비용이 아니라 교체비용. 보일러 같은 거 사다가 설치하는 건 되는데 수리비용은 안 돼요. 그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준 거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아. 그래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 경비가 아니다. 왜? 환급받으니까. 다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은 인정되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명도 비용 있죠? 인정돼요. 네. 다음, 여기서 비용,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요거 소송 비용이나 무슨 비용? 사회비용 이렇게만 나오면 당연히 필요 경비야. 근데 이게 꼭 나오는 게 뒤에 다른 소득금액에 뭘로? 필요 경비를 들어갔죠? 그건 양도소득 또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네. 답은 몇 번? 2번. 다음 30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죠. 장기보유니까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인데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뭐하고? 왜 포함한다. 틀렸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조합원이 아닌데 전매죠. 그런 건 안 돼. 투기니까. 그건 뭐하고? 제외. 보유기간 3년 충족해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3년 보유해야 되는데 그때 보유기간은 취득에서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데 증여재산 2월 과세 있죠. 배우자로부터 뭐 받고 증여받고 몇 년, 10년 안에 팔 때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죠. 여기서 날짜, 연도에서 틀렸어요. 올해 개정돼서 몇 년? 10년.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어떤 분은 10년 이내니까 5년 이내도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내자가 없어야 되겠지. 5년이 될 때 양도 그건 맞아. 10년 안 됐으니까. 이해가세요? 네, 근데 5년 이내 그러면 이런 건 없다. 법에는 10년 이내 이렇게 돼 있지. 자, 다음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그러면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원래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은 과세죠.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하고 양도 차익의 최저 24%부터 최고 80%를 적용한다. 틀렸어. 어디서 틀렸어요? 네?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사용하는 거야. 상식이. 외국인한테는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럼 비거주자가 아니지. 그럼 비거주자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1세대 1주택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비거주자는 6에서 몇 프로? 30%, 2%씩 공제해줘. 80%가 아니라 거주기간 따지지 않고 1년에 몇 프로씩? 2%씩. 외국인도 우리나라 거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요. 1년에 몇 프로? 2%. 그러나 80%짜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4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자산 및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양도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어디서 틀렸습니까? 미등기 자산은 기본공제 안 해줘요. 근데 조정지역에 몇 주택? 2주택, 3주택, 비삼년 그런 거 없어요. 다 공제해줘. 뭐 빼고는. 미등기 빼고는. 그래서 이게 조정지역에 2주택도 공제 받는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참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년 연장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2주택 양도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할 때마다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합니다. 몇 번이든 다 공제해줘. 그런데 양도소득 뭐는 기본공제는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연결했죠. 1년에 얼마? 250만 원까지만 공제해줘요. 1년 한계가 한도가 250만 원. 맞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하면 등기하고 팔면 몇 번이든 부동산은 다 공제해 주는데 기본공제는 1년에 얼마? 250만 원. 그래서 틀린 거 올바른 거 몇 번? 5번. 다음 31번 2023년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세율 설명이다. 옳은 것.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도요 1년 연장돼서 할증하지 않는다. 그러면 1년 이상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다 팔면 6에서 45가 아니라 1년 이상이라도 60%, 1년 안 됐으면 70%, 1년 미만 보유한 1세대 2주택 3주택 전부 다 70%, 1년 안 돼서 팔면 70%, 2년 이상 보유하고 상가 부동산 양도하면 6에서 45 맞죠? 다음 1년 미만인 골프영권, 콘도영권 이런 거 영업권, 이주권,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보유기간 상관없이 언제나 6에서 45%로 간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5가 아니라 세금 많이 부과해요. 16에서 55%.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3번. 다음 32번은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여기서 잠깐 봐요. 이거는 뭐냐면 어려운 건데 증여재산 2월과세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증여재산 2월과세. 자, 남편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는데 이쯤에 배우자한테 뭐 했어요? 네? 증여를 했어. 증여. 이때 얼마? 5억. 그래서 배우자는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증여세 냈겠죠. 그리고 증여받고 몇 년? 10년. 10년 안에 이쯤에 타인에게 뭐 하면? 양도를 하면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양도소득세 누가 계산해요? 누가 세금 내야 돼? 여기 얘가 팔았잖아. 얘는 증여한 거고. 아, 얘는 증여했잖아. 팔은 건 얘가 팔은 거요. 양도소득세 누가 내? 배우자. 얼마? 10억. 취득가격. 남편의 취득가격 얼마? 1억. 양도차익 계산하고 이때 증여세 낸 거 필요경비로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이게 증여재산 뭐라고요? 2월과세. 그런데 비슷한 게 있어요. 형이 1억 주고 취득했어요. 그런데 동생한테 증여했어요. 증여. 얼마? 5억. 동생은 취득세 내고 증여세 냈겠죠. 그리고 동생은 뭐 받고? 증여받고 몇 년? 10년. 똑같아. 10년 안에 이쯤에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 양도 팔았다. 얼마에?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부모 자식이죠. 부부간이죠. 이게 증여재산 2월과세. 이거는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형이 직접 양도로 본다 이거지. 형이 직접 양도로 봐. 얘가 양도한 게 아니라 누가?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다만 요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뭐 냈어요? 증여세. 팔았으면 뭐? 양도소득세 두 개 합쳐서 요 두 개 합쳐서 1억이라고 그래 봐. 세금이. 근데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했더니 양도소득세가 9천만 원 나왔다. 어떤 게 많어? 동생이 팔은 걸로 해야 많겠죠. 그럴 때는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건 증여재산 2월과세하고 틀려. 자, 여기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 있는 자, 배우자, 직계점유석 증여재산 2월과세는 뭐하고? 제외하고 자산을 뭐하고?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안에 다시 타인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그럼 누가 여기 증여한 자가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한 뭐 여기 증여받은 사람이 뭐 냈어요? 증여세 냈거나 양도소득세 낸 거 있죠? 두 개 합쳤더니 증여자가 직접 뭐 한 거?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뭐하면 적으면 그때는 제외. 직접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2번. 어려운 거지. 이런 건 시간 많이 투자할 필요 없다. 그러나 요건 알아야죠. 증여재산 뭐 2월 과세.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팔은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17번서부터 32번까지 해서 절반 정도 맞으면 성공이다. 됐습니까? 오늘은 좀 일찍 끝나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의고사 푸른 거 틀린 거 점검하시고 이제 다른 과목도 보지만 세법은 이제 거기 시험 장소 가는 자료 있죠? 73개 지문인데 그거 한번 다 맞는 지문이에요. 다 맞는 지문이니까 시험 보고 나서
2차 2교시 공법 시험 끝나고 나서 공법 문제 답 맞추지 말고, 예? 그때 뭐 세법 봐라 이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원래는 저는 지금도 머리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제 징크스가 있어서 시험 앞두고는 머리를 안 잘라. 내가 손톱도 안 잘라. 굉장히 수험생보다 내가 더 긴장.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징크스가 있어요. 어떤 징크스? 마지막 시험 종강할 때 우리 공인중개사는 경쟁이 아니에요. 나도 붙고 앞뒤 옆에 다 붙으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여러분 다 합격하고 나도 합격하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박수 치면서 옆 사람 격려를 해주는데 꼭 그러는 건 아닌데, 합격자 모임할 때 손바닥이 따끔따끔하게 안 친 사람들은 합격자 모임에서 못 봤어. 그러니까 꼭 치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 거의 그래요. 예, 그러니까 따끔따끔할 정도로, 예, 정기가 있어야 돼. 됐죠? 자, 준비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